저희는 바닥 프레임을 철 프레임으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아니, 철 프레임 제작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요.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삽입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는데 여기 바닥에다가 단열재까지 놓고 있어요. 어떤 회사도 바닥에다가 제대로 된 단열재를 넣는 회사는 없거든요. 이동식 모듈러 주택인데 습식 온돌을 한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말일 겁니다. 이동할 때 이 온돌이 확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을 설치하고 나서 보일러를 틀었을 때 우리 집 안방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시올스만 10년이 넘도록 저희는 이렇게 온도를 공장에서 시공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투 농막골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모듈러 주택 제작 업체인 시홀스 하우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홀스 하우스에 방문하셨을 때 상담하시게 될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고요. 모듈러 주택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을 짓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단열인데요. 시홀스 하우스는 단열에 진심을 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홀스 하우스 상담 과정과 제작 현장을 보실 텐데요.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의 업체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시홀스 하우스 모듈러 주택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호 이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또 저희는 어떤 기술력으로 집을 지어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집 그리고 혹은 다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집은 이 5가지가 만족하면 저는 좋은 집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까지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왕 내가 이 집에 사는데 내 몸 자체가 이 집으로 인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록 공장에서 지어서 이동해가지고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지어지는 것만큼 튼튼하게만 지어줄 수 있다면 게다가 또 활용도까지 높다면 그래서 이 5가지가 만족하면 저는 좋은 집이라 생각하는데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죠. 이렇게만 지어주면요. 그렇죠. 제대로 된 집,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한 집,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하게 지어지는 집, 그리고 활용도까지 높은데 게다가 비용까지 저렴하다? 이상하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드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홀스 하우스는 모듈러 주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듈러 주택을 시공했던 역사가 깊습니다. 벌써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 차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 많은 업자들이 이런 시공사들이 모듈러 주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 기술을 좀 믿고 저희한테 맡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 그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시공을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저희 기술력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회사인데 우리 회사 기술력으로 집을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짓고 있는 거는 미국식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그 매뉴얼대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식 목조주택은 뭐고 또 그냥 일반 목조주택은 뭐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회사가 짓는 집을 조리식 주택으로 착각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고객님은 저희 회사 오실 때
저희 집이 조리식 주택이라고 생각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어서 이동해서 현장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걸 조리식 주택으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집은 조리식 주택이 아니라 목조 주택입니다. 다만 공장에서 목조를 지어서 이동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식 목조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리식 주택하고 목조 모듈러 주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공량철골 조리식 주택 그리고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집 되게 이쁘죠? 네, 되게 예뻐요. 이 집도 되게 이쁘죠? 네. 그리고 요건 또 근사하죠? 창도 크게 나 있고 그리고 이 집도 되게 예쁩니다. 근데 집은 예쁜데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경량철골 구조 고급 조리식 주택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조리식 주택입니다. 이렇게 예쁘면 조리식 주택 지어야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리식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라는 거예요. 조리식 주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경량철골로 뼈대를 몇 가닥 세워놓고 그 안에다 샌드위치 판넬을 끼워 넣어서 지어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집은 원래는 저희 그 나라에서 창고용으로 지었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목수들이 워낙 좀 머리가 좋고 또 이거를 갖다가 잘 활용하다 보니까 이 창고용 경량철골에다가 외장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외장을 붙이게 되면은 예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식 주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죠. 하지만 이 조리식 주택의 골조 구조는 이렇게 경량철골로 샌드위치 판넬로 끼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뼈대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량철골 조리식 주택으로는 3층이나 4층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물 대장을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축물 대장에 조립식 주택 공량 철골 형의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집에 대한 가치가 이미 서류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짓고 있는 집은 이런 조리식 주택이 아니고요. 저희가 짓고 있는 집은 목조로 짓는 집입니다. 자, 목조로 짓는 집이라는 건 바로 이런 집이죠. 이렇게 목조로 뼈대를 구성을 하는데요. 자, 저희가 아까 그 미국식 목조주택을 짓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식 목조주택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뼈대와 뼈대의 간격, 그러니까 골조와 골조의 간격을 반드시 40cm를 유지하라고. 미리수로 따지면 400mm죠. 그 400mm를 유지해야지만이 뼈대가 조밀조밀하게 세워져야지만이 집을 2층, 3층, 4층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조를 쓰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이테가 선명한 원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볍죠? 네, 가벼워요. 네, 가벼워서 이거를 경량 목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나무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북미 캐나다에서 직수입하고 있는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 왜 이 나무가 원목임에도 가볍냐면은 수분 함수량을 구해서 12%만 남겨놓고 다 건조했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이 목조 가지고 집을 지어야만이 집이 뒤틀리지 않고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대로 된 목조가 아닌 수분 함수량이 예를 들어서 30% 남아있는 40% 남아있는 이 목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짓고 났을 때 수분이 빠지면서 집이 뒤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집에 대한 이 목조는 어떤 목조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지도 건축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 중에서 직접 노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조주택은 이런 40cm 간격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냐면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목조주택은 정식 FM대로 매뉴얼대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뜻한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바닥 프레임을 철 프레임으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짓더라도 바닥 프레임을 이렇게 나무로 지은 다음에 쭉 골조를 짜면 될 텐데 저희 회사는 왜 굳이 이렇게 철 프레임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을까요? 구조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 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철 프레임 안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목 구조가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철 프레임을 제작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는데 여기다가 목 구조까지 그것도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넣는다? 이거는 왜 시홀스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바로 구조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 프레임과 목 구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게다가 이 안에다가 저희는 도톰한 이런 단열재까지 삽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 프레임을 제작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요.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삽입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는데 여기 바닥에다가 단열재까지 넣고 있어요. 어떤 회사도 바닥에다가 제대로 된 단열재를 넣는 회사는 없거든요. 바닥은 그냥 합판을 마감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난방에 관련된 얇은 스티로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삽입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바닥 최하 부분에다가도 철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나무를 40cm 간격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판을 치고 엑셀을 깔고 온돌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온도는 바로 습식 온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 이동식 모듈러 주택인데 습식 온도를 한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주택은 목구조로 예를 들어서 이동식 주택을 제작을 해야 된다. 여기다가 온돌을 쳐가지고 들고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돌이? 깨질 것 같아요. 맞아요. 깨질 수가 있어요. 이 온돌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크랙이라든지 이런 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장판을 열어보거나 우리 집 마루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크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트레스가 해소됐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할 때 크랙이 아니라 이동할 때 이 온돌이 확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동 중에 온돌이 깨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는 이 온돌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도 온돌이 깨지면서 같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을 설치하고 나서 보일러를 틀었을 때 우리 집 안방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도 습식 온돌을 쳐가지고 이동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올스만 10년이 넘도록 저희는 이렇게 온돌을 공장에서 시공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인데 그렇다면 시올스 하우스는 이동할 때 깨지지 않느냐? 맞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회사는 바닥에다가 철프레임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철프레임 안에다 나무를 넣어가지고 구조적으로 힘을 분산을 시키고요. 이 안에다 단열재를 넣었는데 이 단열재 역할이 비단 보온의 역할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열이 좋으면 좋을수록 단열재가 좋으면 좋을수록 겨울에는 보온의 역할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의 기능이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열재가 이 바닥에 삽입됨으로 인해서 보온의 역할만 하는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합판을 치고 엑셀을 깔고 온도를 쳤을 때 그 상태에서 들고 이동했을 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시올스 하우스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서까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 출원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열입니다. 이 단열재를 어떤 단열재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단열재는 인슐레이션 글라스울이라는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슐레이션 글라스울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그런데 저희 회사는 중부 1지역, 강원도 도매 산골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쪽 따뜻한 남쪽도 저희는 동일하게
가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정직함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단열재 역할이 비단 보온의 역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열재의 등급이 좋을수록 단열재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음을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충격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의 구분 없이 무조건 최상 등급인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열재에서도 좀 써서는 안 되는 단열재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레탄폼 같은 이런 단열재는 조금 목조주택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장 오래된 모듈러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15년 전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동일하게 저희도 우레탄폼, 수선연제폼을 썼습니다. 이렇게 쑥 쏘면 부풀어 오른 거 있죠? 그걸 우레탄폼이라고 하는데 그걸 썼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작해 줬을 때는 따뜻하고 좋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했어요. 어떤 민원이었냐면 곰팡이가 핍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레탄폼이라는 것은 밀폐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집은 통기가 안 되면은 그 집은 나중에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단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짓는 RC조 콘크리트 집도 통풍이 되지 않으면 집은 곰팡이가 피거나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조주택은 수명이 몇 년 가냐면 우리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목조주택입니다. 근데 수명이 100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목조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통기입니다. 통기가 잘 돼야지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단열재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에도 우리 몸에 입과 코 같은 호흡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어야겠죠. 그 기관이 어디에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저희는 철프레임을 제작을 할 때 이렇게 다리발을 만듭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기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철프레임의 제작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초 위에다가 앙카를 받고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철프레임과 철프레임, 그러니까 모듈과 모듈을 결합을 하면서 서로 간의 모듈을 통해 모듈을 갖다 용접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이동식 모듈러 주택과는 다르게 저희는 철프레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튼튼하게 제작한 것 뿐만 아니라 설치할 때도 완전히 고정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고정된 집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이 바닥에다가 다리발을 만들어서 공기가 통하는 공간을 확보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입과 같은 호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와 같은 기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 기관이 어디 있냐면 이 지붕 위에 또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기구멍 안에다가 벤트라는 걸 넣어가지고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목조주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목조주택은 2층에서 걸어다니면 소음이 많이, 층간소음이 많다더라. 맞습니다. 이 목조주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목조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목조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 집을 짓게 되면 현장에서 짓는 집 보면은 1층 지붕 위에 나무 40치 간격 안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이 단열재가 들어가고 2층 바닥이 1층 지붕과 접합이 되잖아요. 이 접합되는 부분에 1층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층 바닥에다가 단열재를 넣는 회사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이미 1층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층 바닥에도 철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40층 간격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온도까지 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열재가 1층 지붕과 2층 바닥에 이중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단열재 역할 중에 한 개의 역할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요? 소음을 잡아주는,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단열재가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철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나무가 들어가 있고 온돌까지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께, 1층과 2층의 이 사이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예전에는 18cm였는데 지금은 21cm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21cm가 아니라 저희는 1층과 2층 사이가 50cm가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2배가 되는 거죠. 목조주택의 단점이 층간소음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집은 아파트보다도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보다도 층간소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집이라는 것은 이 5가지가 만족하면 좋은 집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짓는 집은 제대로 된 집, 미국식 목조주택으로 매뉴얼에 입각해서 40cm 간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무를 쓸 때도 제대로 된 북미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스 등급의 나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리식 주택이 아닌 목조로 짓는 제대로 된 모듈러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저렴해지는 이유는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뜻하고 시원한 집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조주택은 일반적으로 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목조주택 중에서도 더 따뜻한 이유는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층과 2층 사이에는 단열재가 또 이중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 층마다 온도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습식 온도를. 그렇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벤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보일러를 틀면은 난방이 되면서 그 온기가 단열재 가등급이 잡아주기 때문에 밖으로 빠지지 않고요. 내부에 있는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갖다가 순환을 시키면서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시원한 이유는 단열재가 가등급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요. 나무집이기 때문에 나무가 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여름에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요? 목조에서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원 생활을 하면은 나무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안에 살면은 실제적으로 만성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집입니다. 아니, 이동식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쳐가지고 들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집이라는 건 뭐냐면 사장님이 지금 가평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평에 살다가 나 춘천으로 이사하고 싶다. 그때 집을 분리해가지고 이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집, 비용이 저렴한 집, 따뜻하고 시원한 집, 건강하고 튼튼한 집, 활용도가 높은 집 이 5가지를 어떻게 만족하는 집을 지어드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본적인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더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랑 현장을 견학을 한 다음에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모듈들이 실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각각 다양한 모습들로 이제 변신이 됩니다. 저기 앞에 있는 모듈은 11월 29일 날 출고되는 대기 중에 있는 제품인데 한번 가보시죠. 이 모델은 30평짜리 집인데요. 첫 번째 모듈, 그리고 또 작은 두 번째 모듈,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세 번째 모듈까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1층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집입니다. 한번 1층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미 바닥에 온돌이 지금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온돌을 쳐가지고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들었을 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장 공장에서 이미 온도를 쳐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구조를 갖다 아주 튼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닥에 프레임을 깔고 또 프레임 안에 목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면서 충격을 서로가 흡수해 주면서 이 위에다 합판치고 온도를 깔았을 때 들어도 이게 깨지지 않는 그런 이제 저희 회사의 기술 우수 인증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에 그 석고보드까지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는 이 전 단계 작업 중인 그 모듈을 통해서 볼 텐데요.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요게 이제 1층 모듈이었고요. 2층의 모듈입니다. 예. 2층의 모듈이 올라가는데 카탈로그에 보면은 이런 모델이죠. 이 모델인데요. 1층에 2개의 모듈 그리고 작은 모듈까지 3개의 모듈이 들어가는 거고요. 2층에 1개 모듈이 올라가서 이런 형태의 집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2층에 보시면 숨이 통할 수 있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벤트라는 건데요. 이 벤트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앞에 있는 그 모듈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안성에 나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현재 목구조가 열심히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목구조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가 될 거고요. 현관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나무와의 나무의 간격, 골조와의 골조 간격이 정확하게 400mm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공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무와 간격 그리고 천장에 있는 이런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정확하게 40cm를 유지하면서 골조가 짜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목재는 북미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는 자스 등급의 J 그레이드라는 그런 등급의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보면 저렇게 벤트라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안에 하얀색 벤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게 천장의 벤트라고 한다면은 하부의 벤트가 따로 있겠죠. 하부의 벤트는 우리는 철프레임을 제작을 할 때 철프레임 밑에 다리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부에서 벤트가 어떻게 제작이 되어진지 한번 내부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렇게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죠. 저 공간이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지금 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는 앞으로 단열재가 저쪽에 충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테라스나 그리고 데크를 작업할 때 저희가 난간을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난간하고 데크를 작업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난간의 이 하지 부분하고 또 이 난간을 갖다가 일체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 각간으로 해가지고 녹이 쓰는 자재로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제작을 하고 그 상태 위에다가 방북목이 아닌 합성목 데크로 저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둥 사이에다가는 태양광 등을 올려가지고 저녁이 되면 카페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난간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다 보니까 난간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난간이라는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서 만든 일체형으로 만든 아연 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락은 건축 평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설물이기 때문에 건축 평수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가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락을 만들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와의 나무, 골조와의 골조의 간격을 정확하게 400mm를 유지하고 또 이 사이에도 단열재가 다 충전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은 허리를 펼 수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다락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에 대한 가중치 1.8m를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락을 지었을 경우에는 마치 2층 같은 그런 다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철프레임이 제작이 되고 있는 공정인데요. 이렇게 모든 우리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모듈러 밑에는 이렇게 철프레임이 제작이 돼서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방통을 치기 전 상태예요. 엑셀을 지금 이미 깔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촘촘하게 엑셀이 깔려져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저희 시오스의 가장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난방 면적이 100%라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현관 입구 들어오는 현관 입구부터, 그리고 화장실, 다용도실, 그리고 계단 밑에까지도 다 엑셀관을 넣어가지고 온돌이 될 수 있게끔, 난방이 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현장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제조되어 있는지 공장을 이제 견학은 다 마쳤고요. 세부적인 견적은 저희가 31평 이상 평당 430만 원인데,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옵션이 있고, 건축주가 또 추가적으로 원하는 옵션은 건축주 컨셉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주께서 결정한 컨셉에 따라서 추후에 견적을 통해서 자세한 견적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사의 대표번호는 1800-2584입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약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공장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고 방문증을 드려서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오스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